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는 미국 수소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는 국내 기업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서 더욱 관심을 받았지만 사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9월 10일 니콜라가 배터리와 수소차 기술과 관련된 사기를 일삼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단이 됐고 주가는 사흘 만에 36% 이상 폭락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 업체는 힌덴버그 리서치로 미국의 공매도 행동주의로 불리는 헤지펀드다. 공매도에 투자한다는 입장을 공개하면서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실태를 공격하고 증시에서 투자자의 매도를 부추겨 이익을 본다.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역투자가라는 표현으로도 불린다. 실제 힌덴버그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계 부정, 경영 진도는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 역할의 나쁜 행위자, 비공개 관련자 거래, 불법 및 비윤리적인 사업 또는 재무보고 관행, 공개되지 않은 규제, 제품 또는 재정 문제 등의 기업들을 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힌덴버그 리서치는 올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숏셀러다. 상반기에 15건의 종목의 매도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최근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 그들의 먹잇감이다. 힌덴버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고서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3월과 4월에 각각 낸 나스닥 상장사인 HF푸드, SC웍스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HF푸드는 미국 내 1만 개 이상의 중식 레스토랑을 서비스하는 공급업체다. 최근에는 음식 배달업계 리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는 시점에 주가는 한때 15.99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힌덴버그의 부정적 보고서 여파로 이 주가는 56.7%나 하락해 현재는 6.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힌덴버그가 HF푸드에 대해 회사의 주주자본의 잘못된 배분과 5억 9,100만 달러의 합병을 포함한 대규모 미공개 내부 거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HF푸드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3억 3,99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혀 주가 하락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후 지난 4월에는 SG웍스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담긴 보고서를 냈는데 이 종목은 당시 미국 현지에서도 파장이 큰 사건이기도 하다. SG웍스는 미국의 코로나19 테마 업종 중 하나였고 이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테스트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힌덴버그는 이 모두가 완전히 가짜라고 언급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시험 결과가 의구심이 든다며 당장 거래를 중지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SG웍스는 코로나 테마주로 주목받은 만큼 주가도 지난 3월 최고점인 2.30달러에 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힌덴버그의 보고서 여파로 거래는 중지됐고 현재는 36.5% 하락해 1.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힌덴버그가 쓴 보고서가 단순히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중국 기업 회계 부정 잡아내는 사례도 여러 번 있어 그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국 메탈자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의 회계 관행이 의심스럽다며 힌덴버그는 회사 측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가는 84%나 급락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증시로 몰리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재의 상황이 공매도 투자자들에게는 위기인 만큼 힌덴버그 리서치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보려 한다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보잉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무려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737맥스 여객기에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잇단 추락 사고는 보잉사가 737맥스 기종에 실속 방지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비용이 늘어나고 경쟁에서 뒤지는 게 두려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미 연방항공청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의 장비를 승인해주고 향후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잉 737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18개월간 벌인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USA 투데이는
이번 미 하원 보고서에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추락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라는 비행제어 법칙 소프트웨어에 실속 방지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납기의 문제 등을 우려해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조종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비행을 통해서라도 조종사들이 새 시스템에 익숙하도록 하는 기회도 경영진의 판단 미스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MCAS는 737 기종에서는 맥스 기종에 처음으로 적용된 시스템으로 737 맥스의 엔진이 이전 737 기종보다 무겁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동일한 느낌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2년 737 맥스 개발팀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시험 비행에서 MCAS의 실속 방지 시스템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발견됐음에도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737 맥스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뮬레이션 비행에 참가한 737 맥스 개발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비행을 하는데 MCAS가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10초 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MCAS는 비행기가 추락하는지 감지하기 위해 737 맥스 여객기 조종석의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달려있는 받음각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치로 받음각 센서에서 받은 신호에 따라 비행기 속도가 급격히 줄어 추락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 각도를 밑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2012년의 시뮬레이션 비행에서 MCAS는 한쪽 센서에서만 신호를 받고 작동했고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가 737 맥스 추락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속 방지 시스템과 관련한 하자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됐음에도 보잉 측은 항공기 제작과 관련한 승인 업무를 하는 미 연방항공청에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FAA 측도 철저한 승인과 감독을 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꿈을 먹는 주식으로 불린다. 매번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수정하고 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전망이 더욱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미국 증권사들의 장단기 목표 주가와 애널리스트 의견을 살펴봤다. 1. 평균 목표 주가는 $293. 13일 미국 금융정보 사이트 팀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테슬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애널리스트 30명의 평균 목표가는 $293.67다. 하지만 이달 들어 목표 주가를 높이는 증권사가 많아지고 있다. UBS는 지난 11일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160에서 $325로 높였다. UBS는 테슬라의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새로운 수익성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도 지난 9일 테슬라 목표가를 $451로 제시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는 목표가를 $170에서 $290로, 모건 스탠리는 $210에서 $272로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295를 유지했다. 2. UBS, 테슬라 경쟁 우위 있어. 22일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배터리데이는 주가의 향방을 가를 핵심 이벤트로 평가된다. 배터리 핵심 기술 등에 대한 발표는 물론 배터리 직접 생산 전략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테슬라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9%다. 패트릭 험멜 UBS 애널리스트는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는 건식 전극 기술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술은 배터리셀 밀도를 50% 높여 차 한 대당 $2,30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UBS는 이 기술은 테슬라의 경쟁 우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린 러쉬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파나소닉, CATL 등
협력사와 관계를 지속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체 생산보다는 공조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자체 생산을 넘어 제3자에게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테슬라가 전기차 핵심 부품사로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가의 대표적 테슬라 비관론자인 고든 존슨 GLJ 리서치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 테슬라의 매출은 정점을 찍었다며 하반기부터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LJ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목표가를 $87에서 $19로 낮췄다. 3. 테슬라 최고 $4,400도 가능.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이토록 차이나는 이유는 전문가들조차 미래를 예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 등을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는 시나리오별 목표 주가를 예상했다. 테슬라가 구독 경제에 기반한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성공할 경우 목표가는 $3,000에서 $4,400다. $3,000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는 구축하지만 생산 단가는 못 낮추는 시나리오. $4,400는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시나리오다.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못 만들 경우 목표가는 확 낮아진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680. 원가까지 못 낮출 경우 $200다. 파산할 경우 목표가는 $0가 된다. 다만 파산 가능성은 1%로 거의 없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성공할 가능성은 30%로 예상했다. 목표 가격이 $4,400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12%로 전망했다.